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한쪽 가시는 3번 주택의 세율부터 봅니다. 일단 주택의 세율을 이번 순환에는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주택의 세율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지는데요. 별장 한번 봅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며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다 밑줄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의 주택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다 밑줄이요. 나중에 이제 종부세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밑줄이고, 세율은 별장은 몇 프로요? 1,000분의 40이요. 4% 세율이 적용됩니다. 1,000분의 44%. 그 다음에 별장 이외 주택 있잖아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여기 밑줄입니다. 주택별로요. 그러니까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하느냐? 주택별로 4단계, 과표가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2채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이제 다음 순환을 외우셔야 되는데, 과세표준금액이 6천만 원이 할 때 0.1%부터 1,000분의 1, 0.1%부터 자, 과세표준금액이 3억 초과했을 때 0.4%까지 0.1에서 0.4%까지 과표가 4단계로 되어 있죠.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걸 금방 정리를 보신 걸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토지 세율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비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요. 그래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1,000분의 40,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금방 봤다시피 0104, 0.1%부터 0.4%까지 과표관 최고 0.1에서 0.4%까지 과표관 4단계로 되어 있죠.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요. 주택별로 각각. 그런 거지. 이거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러면 틀려요. 뒤에 이따 나오지만 소유자별 합산이 아니라, 자,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또 이 주택에는요, 고급 주택도 포함이에요. 여러분,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은 요거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사치성산 하면서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만 중과세 하니까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에 포함해 가지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4% 세율 적용한다. 틀려요. 별장과 구별합니다. 별장은 4% 비례세율인데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 자, 여러 개 주택이 있을 때 주택별로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고급주택도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 별장만 4%고요.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순환에는 자, 정확히 못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주택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고 합니다. 별장 4%, 별장 이외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넘어가시면 여러분 214페이지 갑니다. 그 214페이지 니은번을 보시니까 니은번이요. 주택을 2명 이상이 자,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쫙 니은번 밑줄인데 포인트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주택이 있어요. 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의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어떻게 계산하냐? 또는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더라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요. 어떻게 하냐면 합산한 하나로, 항상 주택은 하나로라고 그랬잖아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여기에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세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꾼다 그러면 뻔해요.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바꾼 것이 2번 나온 것이 건물과 토지 요거 합산한, 옳게도 나왔지만 또 바꿔서도 나왔는데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이러면 틀려요.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구분한,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금액에 자 각각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을 정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하나로 하나에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주택 세율 중에 세액 나왔어요. 그럼 지난주에 배운 게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이런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면 건물과 토지, 원래는 공시가격 평가할 때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지만 이럴 때는 건물과 토지 시가 준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시가 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의리,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예? 그래서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로 나누지 않고 뭐로? 시가 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거고 지난주에 배운 게. 오늘은 이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건물과 토지 합산한 하나로 합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주택 세율을 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 가액을 통합해서 과세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니은번 두 번째 줄 합산한 과세 표준액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구분한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건물과 토지 구분한 X요. 합산한 과세 표준액인데 구분한 과세 표준액. 그러니까 합산한 거기다 돼지꼬리 땡야에서 구분한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급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그래서 고급주택이라고 해가지고 4%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치신 4번 선박 및 항공기 세율인데요. 선박, 고급 선박 밑줄입니다. 1,000분의 55%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높은 것은 고급 선박이에요. 몇 프로요? 5%. 얘가 최고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선박이나 항공기는 1,000분의 3, 0.3%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재산세에서 여러분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응용해서 이제 알고 있는지 별거 아닌데 한번 보세요. 별장.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몇 프로입니까? 4%, 1,000분의 44%고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자 4% 세율 적용한다면 틀려요. 그 슬쩍 별장하고 끼워가지고 속입니다.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0104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아요. 몇 프로라고요? 5%예요. 5%.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자 고급 선박은 몇 프로다? 5%입니다. 여러분 요거 꼭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어드려요. 자 그러면 계속이어서 보시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O, X예요. X입니다. 고급주택 때문에 틀렸죠?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과세율은 다음 순환에 배울 거고요. 214페이지 맨 하단에 양가로 4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고 나오는데 도시지역분이 뭔지 요거 이제 살짝 어떤 건지 용어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재산세 여기를 지울게요. 재산세 우리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도시지역분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2010년도까지 있잖아요. 재산세가 있었어요. 지금 있는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는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도시계획세. 근데요, 비슷비슷한 세금들을 통폐합시켰는데, 자,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2011년도부터 재산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온 것이, 요게 이제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지역분. 요게 도시지역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여기 이제 도시계획세가 온 건데 예전에 도시계획세는 어떤 세금이었냐면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도시지역 내 그러니까 도시지역 사업을 위해서 걷는데 도시지역 바깥에서 걷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선박 항공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 부과되는데 이게 도시지역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있잖아요. 여기 광명은 도시지역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금방 배운 대로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재산세 산출세액을 구해요. 그럼 구해진 이 산출세액에다가
자,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 과세 표준에다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 과세 표준에다가 자, 도시지역분 세율은 지금 0.14%거든요. 도시지역분 옛날 도시계획세 세율 0.14% 도시지역분 세율 적용해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이요. 요거를 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지금 재산세는 재산세 산출세액과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광명시에 도시지역에 주택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도시지역분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오늘은 알고 가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요. 지자체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여기 비추입니다. 도시지역 중 그러니까 도시지역 바깥에서 쓰면 안 돼요. 국내 아니고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 의결 고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는 밑줄이고 선박항 공기는 아닙니다.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다음에 자 215페이지 계속 밑줄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1과 2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밑줄이요. 그래서 1번 재산세 세율 정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 산출세액에다가 동그라미 2번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에다가 1,000분의 1.4 즉 0.14%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서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지자체 장은 해당 연도분에 위 동그라미 2의 세율을 요거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2번, 3번은. 오늘은 그냥 요 정도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 2011년도부터. 그렇지만 그냥 말뜻만 일단 이해하고 갔다가 조금 더 나중에 기회 되면 심화이론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러분요. 양가로 5번 세율 적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요. 종합합산 대상은 어떻게 세율을 적용하느냐. 아까 배웠었어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죠.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자 종합은 정확히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요. 자 그래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여기 포인트고요. 밑줄이고 별도 없이 똑같아요. 납세무자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또 밑줄입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세율을 정하고요. 자, 모두 합한 금액 포인트고 분리대상은요. 분리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 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따로 분리해서 얘네들 분리대상 토지 세율 007 빵이 4. 네, 요 세율을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죠. 자, 그래서 주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역시 아까도 썼지만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소유자별 합산 X예요. 그래서 여러 개 주택이 있더라도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액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자, 주택별 소유자별 합산 X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아까 봤습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합산한 이지 건물과 토지 구분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구분한 X입니다. 구분한 X고 합산한입니다. 합산한. 구분한 X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예제 문제를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서 산정한다. 그렇죠? 주택분은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60%.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요?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3번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토지의 시가표준에다가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해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했습니다. 장부가액 틀렸고 4번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이런 거 있었어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높은 거. 근데 재산세도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재산세도 자 같은 재산에 대해서 2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작년에 이게 개정이 된 건데 그럼 여러분요. 자 이런 규정이 재산세에 있으면 우리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납세무자한테 불리해요, 유리해요? 예? 불리하지. 같은 재산에 대해서 2 이상 무조건 높은 거 적용한대. 그럼 불리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지자체 장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산세에서 취득세처럼 같은 재산에 대해서 2 이상 세율을 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나오면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이제 무조건 높은 세율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별로 각각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예제 문제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종합합산 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27회 기출문제인데 맞죠 여러분들? 자, 종합은 정확히 합산해서요. 2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별도 합산 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맞잖아요. 3번 분리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 표준화하여 분리대상의 세율을 정한다. 그렇죠? 분리대상은 따로 분리해서. 그 다음에 4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화하여 주택세율을 정한다. 틀렸잖아요.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택별로 각각. 그래서 여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틀렸습니다. 주택별로 주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별로요. 그래서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하여 여기가 틀린 거예요. 주택별로 주택세율을 적용합니다. 각각.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따로따로요. 4번 정답이고 5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택은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유하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항상 건물과 토지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에 자 이렇게 됩니다. 217페이지 제5절 비과세를 봅니다.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되느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를 봅니다. 양가로 1번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저희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우리 정부기관 재산에 비과세를 해주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해주고 당연합니다. 동그라미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거 첫 번째 요건이었죠. 두 번째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게 두 번째 요건이죠.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연부 매매계약.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거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시험에서는 국가 등의 소유의무로 비과세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요.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요. N은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가지고요. 다음의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다 체크입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과세입니다. 국가가요, 지자체가요, 내 빌딩을 국가나 지자체 어떤 공용에 1년 이상을요, 공짜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셔야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비과세입니다. 근데 내 빌딩에 꼬박꼬박 임대료 내고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유료로 사용하면 당연히 과세고. 그 다음에 니은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계약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2019년. 자, 그래서 다 체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계약 물건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도 과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눈에 익혀주시고요. 과세되는 경우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8페이지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나와요. 자, 근데 요거는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는 이제 재산세 토지 이용 구분을 좀 더 3, 4월 달에 좀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와야지 좀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좀 더 배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적법에서 이제 토지 지목도 좀 더 배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 요거 용도분에 비과세하겠습니다. 다음 순환에 이제 보면 지적법에서 28개 토지 지목이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환에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순환에 합니다. 이제 비과세는 6개 지목 그리고 등등 해가지고 다음 순환에 정교하게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 재산세 중요한데요. 다음 순환에 정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서 나중에 배웁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 절차는 작년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항상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납세 절차는 재산세는 항상 뭐 올해든 아주 올해 나왔다 그래서 뭐 저 작년에 나왔다 그러면 올해 또 나올 수 있고 항상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항상 중요합니다. 징수 방법 봅니다. 과세 기준일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로 한다? 6월 1일로 합니다. 6월 1일로 하고요.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을. 그래서 거기 박스 보세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 물납부동산의 평가 항상 이런 것들을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시험에 예전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재산세 아직 안 배운 거지만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OX요.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자,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한다.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납기 봅니다.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요. 재산세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납기가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 넘기면 220페이지요. 이 편은 여러분들이 납기 편은 재산세예요. 상식처럼 별표시해 놓고 그냥 상식이에요.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재산세 납기도 모른다? 그냥 그런 분들은 시험장 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왜냐면 이런 것도 못 외우고서 시험장 갈 자격이 없는 분이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래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별표시하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7월 하고 그 아래 보니까 선박항공기요. 건축물 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고요. 주택뿐만이요. 서민들 관계돼 있어가지고 자, 어디 땅 가지고 있고 상가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선박항공기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근데 주택은 서민들 관계돼 있기 때문에 두 번 나눠 징수해요. 그래서 해당 연도에 부가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징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반 국민들이 매년 9월달 되면 아직까지도 이거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9월달만 되면 있죠. 대개는 이제 재산을 처음 가져본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간에 주택 이제 처음 딱 샀는데 청혼의 꿈을 안고 집을 샀는데 7월달에 분명히 재산세를 냈는데 또 9월달에 또 날라와. 이런 해가지고 항의 전화 뭐 시군구청에 막 항의 전화한답니다. 아니 재산세 냈는데 왜 고지서를 또 보냈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셔야 할 재산세를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이 귀찮게 왜 한 번에 받지 왜 두 번 내라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또 항의 막 하고 막 그런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꼭 해마다 가을 되면 한두 뭉씩 절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아 진짜예요. 이렇게 내가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꼭 찾아와요. 아 진짜로요. 꼭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실 놓고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해마다. 예, 그러면요.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음료수 좀 드세요. 아, 예, 고마워요. 저기요, 제가 저 재산세요. 분명히 여름에 냈는데요. 또 이렇게 교수님 고지서가 나 또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물은 분들이 진짜로 꼭 있습니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오지 말라고. 아, 예, 꼭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자, 그래서 주택분만 두 번 나눴네요. 근데 다만, 거기 또 보세요. 다만,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또 밑줄입니다.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작년에 바뀌었는데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답니다.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9월 30일을 납기로 하여 9월 30일을 납기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납기를 언제로 해요? 납부기한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도 틀렸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숫자도 틀렸고 그 다음에 한다도 틀렸습니다. 작년 시험에 29회 그래서 20만 원 이하일 때 얼마 안 되니까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수시분 봅니다. 납기 하여튼 상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험에 또 한 2번 나왔던 건데 최근에. 잘 들어봅니다.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오, X예요. X인데 왜 틀렸어요? 그렇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 토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지분 재산세는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더라도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요. 토지하고 건축물 주택을. 동그라미 2번 수시분을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 부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납세지 봅니다. 재산세는 다음에 납세지를 관할한 지자체에서 부과한다.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소지에 물건 소재지요. 물건 소재지.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지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가 아닙니다.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선방 공기는 참고고요. 양가로 4번 징수방법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방법으로 징수되죠. 기억번.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 장의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으로 부가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동그라미 니은번 납세고지서 발급할 때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자 밑줄입니다. 납기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 줘야 됩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땡이에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급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요. 자, 본문 밑줄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이거 특정 자원분 아니에요.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니지 항상 재산세 나오면 같이 옆에 나오는 애 누구라고 그랬어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고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는 거 밑줄이고요. 쭉 특정 자원분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하여튼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이 특정 부동산분이요. 얘가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 둘 다 보통징수로 징수되잖아요. 그러면 납기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납기가 같은데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일 때는 납기가 같아요. 건축물이면 그럼 같은 무렵에 둘 다 보통징수니까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서 보내요.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납기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아니구나.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소액징수 면제 및 신탁재산의 특례인데 자 기억번이요. 상식이죠. 조세 총괄에서 했습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해요. 1,몇백 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이요. 자 그럼 딱 2,000원이면요.
징수합니다. 이거 미만 이하 헷갈리면 안 돼요.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 니은번 신탁재산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찬압된 경우에 지방세 징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찬압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쫙 밑줄입니다. 다. 당연하지. 세금을 찬압한 재산만 압류해야죠. 다만 재산세가 찬압된 재산이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인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밑줄이고요.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해요. 그랬을 때, 얘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고요. 위탁자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수탁자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봅니다. 수탁자가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어요.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어요.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요. 요 A 토지가 만약에 세금을 찬압한 토지예요. 얘가 세금을 찬압한 토지다. 그러면 세금을 찬압한 토지만, 원래 세금을 찬압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B 토지는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압류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세금을 찬압한 토지만 압류해야지. 근데 다만 이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A-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이요. 이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세금을 찬압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찬압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세금을 찬압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거 A- 세금을 찬압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렇죠? 2번 고의소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미만인 경우 이거하고 구별해서 잘 보셔야 되고. 3번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세율 정도는 자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2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주택분 재산세 납기요.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런 거 할 때 별장과 고급주택과 일반 주택에 대한 납기가 달랐어요? 달랐으면 우리가 거기 있었겠지. 자, 그래 납기 자 주택분이면 다 똑같습니다. 자, 주택 별장이든 일반 주택이든. 그 다음에 4번이요. 국가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상금과 중과상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조세 총론에서 배웠었어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5번이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죠?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가로 5번 신고 의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 신고 의무. 자, 요 신고 의무하고 이제 좀 보기 전에 또 고기 한번 드시고 어깨 또 한번 돌리시고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푸세요 여러분들.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풉니다. 자,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 자, 요거 한번 여기 양가로 5번 신고 의무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요.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6월 1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 알 수 있는 증거들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는 밑줄인데요. 자, 포인트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주게 돼 있는데 6월 10일까지. 어떤 자들이 신고해주게 돼 있느냐? 기억번부터 리을번까지는 달달 외울 건 아니고 자, 이해하면서 봅니다. 기억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예요.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거 배웠어요. 납세무자에서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자, 계약금 중동 잔금을 2019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됐어요. 자, 이랬을 때요. 만약에 등기가 5월 31일 날 등기까지 다 됐다.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다 됐다. 자, 그러면은 뭐 6월 1일 날 봤을 때 완벽하게 누구 거예요? 매수인 거니까 매수인 앞선자 되는 거고. 그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잔금은 5월 30일 날 치렀는데 등기는 6월 20일 날 됐어요.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잖아. 이럴 때 누가 당연돈 앞세무자냐? 그러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보세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봤을 때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인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숨어있는 말이 있어요. 원칙 사실상 소유자. 여기 숨어있는 말은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이렇게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그랬더니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됐지만 6월 1일 날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자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해 주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과세금까지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자 언제 장치로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게 이런 거예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까지 등기가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에.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이게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요. 이거 실제 종중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 수탁자가 이거 신탁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박스 안에 보세요. 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으나 재산세나 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출인데 가산세 제재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신고 의무는요. 자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데서는 어떤 신고 의무를 안 하면 가산세 같은 제재가 따르잖아요. 근데 이 신고는 안 했다고 해도 왜 가산세 제재가 따르지 않냐 면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라 그래요. 원래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원래 이런 것들을 과세권자가 원래 다 파악해가지고 재산세를 정확한 납세문자에게 부과 고지하게 돼 있어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정확한 납세문자를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 고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과세권자의 의무인데 원래 과세권자가 해야 될 일인데 징수 편의, 정확한 납세문자에게 세금을 부과 고지하게 위한 징수 편의를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신고해달라고 협조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신고예요. 협조해달라는. 그래서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 이런 신고를 안 해요? 그럼 누가 납세문자가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자, 일단 납세문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는 없다. 그래서 제가 조세 총론에서 옛날에 강의할 때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같은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재산세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위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시장군수가 무신고를 재산을 과세대장에 등재하면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222페이지요. 박스 안에 보니까요. 시장군수는 신고 의무자의 신고할 내용에 직권조사 후에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옛날 시험에 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 자, 등기는 누가 많이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하는 거지. 등기관만이. 지자체장이 무슨 등기까지 해요. 그래서 자, 요거 지자체장은 과세대장의 직권으로 등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대장의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는 거지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가로 6번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장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우리가 그러니까 재산세 성격의 특징할 때 재산세는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납을 봅니다. 우리 금전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물납이요. 금전납부 원칙으로서 물납. 일시불납부 원칙으로서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물납 허용되는 세금은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되지. 다른 세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세에서는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국세에서 물납 허용되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물납 요건 및 물납 재산 요건을 봅니다. 양가로 1번. 지자체장은 자, 여기 밑줄이요. 재산세, 납부세,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하고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그 납부할 세액이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밑줄이고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 딱 1,000만 원도 안 돼요. 1,000만 원 어떻게 돼? 초과해야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과세권장 알아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관할, 여기부터 밑줄이에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데 어떤 부동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너미 시군구에 있는 걸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를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를 낼 게 있으면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는 거지. 예? 자, 서초구라든가 아니면 성남시나 광명시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허가, 물납을 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물납을 신청했어요. 공무원이 물납하겠다는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등기부에 2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3번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여러분들? 물납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 요건 4가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거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입니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관할구역에 관계없는 거 아니고.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국내도 아니에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물납 신청 및 허가 이런 거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우리 3, 4월 5, 6일에 걸쳐서 배워나가고요. 넘어갑니다. 224페이지 분할납부입니다. 분할납부 요건을 봅니다. 분할납부 요건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요. 분할납부 500만 원 초과하고 아까 물납은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재산세 요번에 그 시가 반영률이 높아져가지고 공시가격 많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표준주택 가격도 상승했고 특히 단독주택 같은 거 다가구주택들 많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젠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고시됐는데 전국적으로 표준지 땅값이요 상정 고시됐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개별 공시가도 나중에 이제 산정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거 산정되고 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제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봤자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집은 아이고 지난 순환에도 기초인문 과정도 물어봤는데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새로 보신 분도 계시니까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자 그런 분은 다시 저한테 윙크 보내줍니다. 윙크. 그래서 손 들지 말고 윙크. 눈 깜빡인 것 같은데? 진짜로? 이거야? 아니 그대 그런 것 같은데 진짜로? 맞아? 그래서 눈을 깜빡인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집은 재산세 여기 눈 깜빡인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이따가 다시 얘기해주고 눈을 깜빡이는 분들이 지금 아니 눈이 지금 저처럼 좀 눈이 뻑뻑해서 깜빡이는 거예요? 진짜로 윙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 다 감지 말고 한쪽 눈만 이렇게 살짝 윙크. 한쪽 눈으로 윙크.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안키드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건물주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해는 진짜로 그 윙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윙크 안 했지만 쉬는 시간에 와서 저한테 교수님 제가 아니 어떤 수강생 한 명은 노원이었나 거기서 한 수강생이 작년이었나 언제가 진짜로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오더니 교수님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까 그거요. 근데 걔는 그 친구가 저기가 아니고 건물주가 아니고 제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제 건물주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어튼간에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도 꼭 해드리죠. 그런데 다른 곳에 서울에서 어느 곳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장님이 제가 없죠. 그리고서 이렇게 진도나가려고 했더니 어떤 교탁 발 앞에 한 사장님이 내가 못 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왜 그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있었던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법령이 장부에 따라 납부할세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죠. 전부 아니고 일부를. 자, 그 다음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할 납부기할 수 있다.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2개월이에요. 45일이었다가 2개월로 바뀌었어요. 이게 작년에. 45일로 하면 7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때 45일이면 9월 중순이 돼요. 분할 납부기한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대개 세금 납부는 월 말까지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통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순으로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월 말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납부기한이 몇 개월? 2개월이에요. 상식처럼 알아둡니다. 요건들. 그 다음에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는 이제 다음 순환부터 우리가 배워나가겠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봅니다. 4번 내려와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요.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자, 이런 것들은 대개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에 있는데요. 자, 봅니다.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둬서요. 올해처럼 이렇게 공시가격 반영률이 높아져서 세금 부담 막 늘어나고 그럴 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너무 급격한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금 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액과 올해 세액을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유세에 있어요.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부세 같은 보유세에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유세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없어요. 한 번 취득하고 등록하고 양도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보유세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상한선 두고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토지 건축물 같으면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릅니다.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합니다.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요. 만약에 전년도에 그 재산세를 1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습니다. 올해 징수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전년도 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얼마? 15만 원을 징수할 세액을 합니다. 올해 계산은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 얼마? 15만 원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를 상한선으로 해요. 근데 주택은요,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업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등 이렇게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이, 자, 3억 원 이하예요. 주택 공시가격 등이 3억 원 이하일 때 몇 프로요? 100분의 105요. 105%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100분의 105. 3억 원 이하 100분의 105 밑줄이고. 니은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공시가 선정한 가격이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일 땐 100분의 110, 11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밑줄이고. 디귿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공시가 선정한 가격이 6억 원 초과 주택일 때 100분의 130 밑줄이고 130%예요. 그래서 225페이지 재산세 세부담상한선 별표시인데, 물론 작년에 재산세 문제에서 정답지문으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올해 뭐 정답지문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별표시 해놓고 알아둡니다. 토지 건축물은 자, 세부담상한선 전년도세액 몇 프로요? 150% 못 넘게 해요. 자, 근데요, 부자들이니까. 근데 주택만 서민들 관계돼 있어가지고, 자,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몇 프로요? 105%. 자,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 할 때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면 130% 상한선으로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공시가격 6억 초과할 때 주택부는 150% 아니고, 자, 몇 프로다? 130%다.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랬고, 150% 바꿔낸다고. 또, 토지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부자들이니까 150%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반복해서. 그랬었는데,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제 이따가 기출문제 보면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또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고. 보충 내용 세부담상한 계산 방법 복잡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공부해요? 넘어갑니다. 시험에서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한 번은 안 나왔었고, 또 자세한 내용 그러다가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3, 4월 달에 세부담 상한선 좀 더 정교하게 또 공부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세부담 상한선이 어떤 건지 용어를 익히시고,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토지건축물은 150%, 주택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 정도를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고개를 듭니다.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세액 몇 프로 못 넘게 합니까? 세부담 상한 몇 프로입니까? 공시가격 3억일 때 건축물 몇 프로예요? 150%입니다. 제가 금방 아까 얘기했는데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라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150%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주택만 그렇다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항상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토지 말하고 있는 건지 주택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가상금 봅니다. 가상금은 뭐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운 거 똑같아요. 자, 재산세요.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나쁘게 하는데 미납부하면 뭐예요? 가상금이고. 가상금, 일반 가상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나쁘게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227페이지. 자,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1개월씩 지날 때마다 올해 개정됐죠? 몇 프로씩? 0.75%씩이요. 작년까지 1.2%였다 올해 0.75%로 개정됐습니다. 0.75%씩. 자, 중가상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5년까지 60개월.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요거 최대 45%까지 중가상금. 일반 가상금 3% 값이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가상금 징수하지 않고 이런 걸 쭉 읽어보시고요. 다 했습니다. 자, 6번 재산세 부과세입니다. 재산세는 그 재산세 쭉 미칩니다. 도시적분을 제외한 금액에 도시적분을 제외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재진이. 자, 재산세는 사람 이름으로 재진이.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재산세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재진이. 재산세액의 20%로. 도시적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액의 20%입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요. 재산세는 납부세액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지만 감면받은 세금이 있다고 해도 감면세액의 부가세 목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농특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돼요.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감면세액이 있어도 감면세액의 부가세 목은 있다 없다? 없고 그냥 재진이 납부할 세액 20%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예제 문제 풀고 쉽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문제인데요.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7월 1일 아니고.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는 자 10월 16일, 10월 30일까지예요? 아닙니다. 주택분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3번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아닙니다.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16일, 9월 30일.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4번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힌트까지 줬네요. 공부상 소유자고. 사용자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대.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가 누구다? 사용자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공부상 소유자고. 여기는 5번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 맞죠 여러분들? 5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여러분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단원 리뷰 자 마무리 스텝 1, 2, 3 여러분이 보시고요. 저 하나만 수정해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231페이지 봅니다. 231페이지 자 그 핵심 요약에서요. 231페이지 납세의무자에서 그 예외에서 직접 사용하는 자 맨 마지막에서 직접 사용하는 자 기억번 지워야죠. 기억 직접 사용하는 자 지우고 니은번 번호도 지우고 수입자 수입하는 자만 남겨놓고 수입하는 자 그리고 기억번 번호 지우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 이것만 남겨놓고 니은번은 또 쭉 지워야죠. 니은번 국내 대회시설 이용자에게 대하기 위해서 임차 수입하는 거 이거 지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만 남겨놓냐면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고 임차하는 자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놓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봤고 지방세 이렇게 다 봤습니다. 이제 아니구나 242페이지로 갑니다. 242페이지 기타 지방세가 나오는데 242페이지 기타 지방세 나오는데 기타 지방세는 뭐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자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낮고 독립한 문제로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살짝 주요 내용을 살짝 배우긴 배우는데요. 246페이지 보면 그 표에서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표에서 과세법중과 세율에서 표에서 상단의 표에서 원자력 발전량 1kW 시당 0.5원이 아니라 1원입니다. 1원 이게. 시험은 안 나와요. 외울 필요 없어요. 0.5원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량 1kW 시당 얼마요? 1원. 0.5원이 아니라 1원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정보표 보면 다 돼 있어요. 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수정하는 거는 자 됐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0페이지, 251페이지 자 넘기니까 251페이지 넘기니까 자 우리가 제1편 조세총론, 제2편 지방세다 받고 제3편 이제 뭐예요? 국세입니다. 넘기시면 이제 254페이지 제1장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국세 종합부동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